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포인트와 함께 월요일을 맞아서 이번 주에 일정까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수급 포인트 같은 경우는 향후 한 1, 2주 정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과 환율 그렇게 갔는데요. 코스닥과 환율이 지금 상당히 좀 임계치에 어떤 변곡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래소 시장이 좀 부진하고 코스닥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두 개가 상당히 연관이 된 거죠.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과 환율을 같이 그림을 놓고 봤는데 둘 다 보시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09년부터 해서 2009년의 강세 잠시만요. 2009년 시장의 어떤 강세 흐름에서 지금 박스에 갇힌 흐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 최상단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최고가가 565포인트 정도니까 지금 지수 정도에서 뭐 한 3, 4% 정도 그 정도만 올라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환율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대라고 보는 1110원 정도 그 근처에 와 있죠.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이 지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2009년 시장에서 봤었던 어떤 화려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모습을 한 번 더 지금도 강하지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환율 같은 경우가 이 1100원 정도를 하향한다. 원화 강세 기조 계속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해서 대형주들의 반등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내수주의 강세 흐름,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런 현상 때문인데 아마 1, 2주 내에 어떤 결판이 나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가 예전과 같은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 갇힌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다시 내려가게 되겠고, 환율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이 아마 예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과 환율이 반대로 가면서 어떤 지금까지의 다른 모습을 보일지는 1, 2주 내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집중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주간의 어떤 그 일정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을 또 따로 한 주만 못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꽤 많습니다. 뭐 주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그나마 선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정을 보시면은 실적 시즌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하나하나 기업 발표할 때마다 아마 상당히 좀 일희일비가 엇갈릴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보시면 18일 목요일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EU에서 뭐 그리스든 아니면 스페인과 관련된 어떤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막 그 전까지는 좀 불안감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요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우리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코스닥 시장이 돌파할 것인가, 환율이 더 내려앉을 것인가, 여기에 향후 1, 2주 동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 외국인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불안했죠. 이틀 연속 외국인 오늘도 매도가 나오지만 이틀 연속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던 것은 참 오랜만에 본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서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흐트러지는 모습. 물론 롱텀하게 길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좀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냥 관망 정도로 아직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수급 자체를 전혀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뭐 서비스, 음식료, 철강, 운수, 장비 등등에서 전반적인 매도, 뭐 전기전자 매수 정도가 들어지만은 전혀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계속 지금 추세는 없습니다. 매수 종목을 그 중에 놓고 보니까 역시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큰 흐름이 안 보이죠 전혀. 뭐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 좀 보이고 호텔신라, 강원랜드, 뭐 대우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 등이 보이지만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외국인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구나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스페인 이슈도 있고 뭐 유럽 이슈도 등등 많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 철저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나 300억 원대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니고 업종별로도 그다지 특이 업종은 없는 것 같네요. 예, 여전히 뭐 손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단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이라면은 최근 환매가 계속 나오죠. 뭐 2,000포인트에서 많이 나오고 1,950포인트 위에서는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10월 11일자 기준으로 해서 펀드로 23일 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3일 만에. 뭐 한 4억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은 매도세가 멈추고 플러스로 됐죠.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그 지수대가 보면은 그날 1930에서 191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자, 그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역시 펀드 같은 경우는 1950 정도를 깨면은 그 아래에서는 유입 쪽에 가깝다. 하방 경직성을 좀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돈이 지금 남아있고 하반기 갈수록 좀 더 집행이 더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답답하지만은 하방은 좀 잡아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업종 오늘 보면은 뭐 큰 특징 없습니다. 운수, 장비, 건설, 기계 매도가 나오는 모습. 반면에 서비스, 금융, 보험,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수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특징이 좀 있을 뿐이지 큰 추세는 없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큰 특징이 없네요. SK 하이닉스, 뭐 SBS 미디어 홀딩스,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좀 있고 또 GKL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조금 내수 쪽에 약간 좀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흐름 아직 추세 못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의 포인트에 맞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여전히 뭐 큰 변동을 줄 수가 없죠. 실제 우리 한 개별주들의 장입니다. 개별주들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단 하나 오늘 같은 경우도,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고, 실적이 좀 불안한 종목군 같은 경우는 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00포인트 초반에서는 우리가 버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매, 유입되고 있는 모습, 연기금이라는 세력, 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